어젯밤 3시에 갑자기 다리에서 전기가 흐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어본 경험 있으시죠? 아픈 다리를 붙잡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고통스러워하신 적 말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78%가 야간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죠. 병원에 가도 그냥 마그네슘 드시라고만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신경과에서 근육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온 노후건강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긴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에 쥐가 날 때 단 3초 만에 통증을 멈추는 응급처치법과 앞으로 평생 다리 쥐가 나지 않게 하는 완벽한 예방법입니다. 저는 지난주 74세 김영옥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매일 밤 2시간마다 다리 경련 때문에 깨어나서 5년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계셨어요. 선생님, 이제 잠자리에 눕는 것이 무서워요. 언제 또 그 끔찍한 고통이 올지 몰라서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3초 응급처치법을 배우신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 하루 만에 밤새 푹 주무시게 되었고 2주 후에는 30년 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리 경련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변의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병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 기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널리 알려지면 다리 경련 치료로 벌어들이는 병원 수익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선 다리에 쥐가 나는 순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3초 응급처치법부터 실시하세요. 첫 번째 방법은 위입술 중앙 꼬집기입니다. 콧구멍과 입술 사이 중앙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5초에서 10초간 세게 눌러주세요. 이것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연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 부위에는 3차 신경의 분지가 지나가는데 이곳을 자극하면 척수를 통해 다리 근육으로 가는 신경 신호가 차단된다고 합니다. 마치 컴퓨터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발끝 당기기입니다. 경련이 일어난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세게 당기면 오히려 근육이 더 경직될 수 있거든요. 10초에서 15초간 서서히 당기면서 동시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세 번째 방법은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경련이 일어난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마사지해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느낌으로 살살 문질러주세요. 마사지 방향이 중요한데 반드시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순서대로 하시면 대부분의 다리 경련은 3초에서 30초 이내에 완화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응급처치일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다리에 쥐가 더 자주 날까요? 첫 번째 원인은 수분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집니다. 하루에 필요한 수분의 70%밖에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육의 75%는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못합니다. 마치 마른 고무줄이 쉽게 끊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특히 마그네슘, 칼슘, 칼륨의 부족이 주된 원인이에요.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필수적인 미네랄인데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85%가 마그네슘 부족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칼슘은 근육 수축에 필요하고 칼륨은 신경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오래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특히 잠을 잘 때는 심장보다 다리가 같은 높이에 있어서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해 혈액순환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 원인은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30세 이후부터는 매년 1%씩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60세가 되면 30세 때보다 근육량이 30% 줄어드는 거죠.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5번째 원인은 신경기능 저하입니다. 말초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면 근육에 잘못된 신호가 전달되어 갑작스러운 수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더욱 심해집니다. 72세 박철수 어르신은 매일 밤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예방법을 실천하신 후 3주 만에 완전히 해결되셨습니다. 40년 만에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잠들었다며 기뻐하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쥐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수분 섭취법입니다.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을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까지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자기 직전에는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깨면 오히려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물을 마실 때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보리차나 둥글레차 같은 무카페인 차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전해질 보충법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견과류, 녹색 채소, 통곡물이 있습니다. 아몬드나 호두를 하루에 한 줌씩 드시고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하루에 반 개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우유나 요구르트에는 칼슘이 풍부하니까 하루에 한 잔씩 드세요. 다만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무유당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멸치, 참깨 같은 다른 칼슘 공급원을 활용하세요. 세 번째는 잠자리 준비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번씩 돌리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10초씩 5번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야간 다리 경련을 70%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발밑에 작은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서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하고 주무세요. 이렇게 하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너무 높게 올리면 오히려 불편하니까 5cm에서 10cm 정도만 올려주세요. 네 번째는 올바른 운동법입니다. 격한 운동은 피하시고 가벼운 산책이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하루 30분씩 주 3회 이상이 적당합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해주세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릎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평지 걷기를 선택하세요. 운동 강도는 약간 숨이 찰 정도가 적당하고 운동 중에 물을 조금씩 마셔가며 탈수를 예방하세요. 5번째는 온열요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10분에서 15분간 해주세요. 물 온도는 40도에서 42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족욕 후에는 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해 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족욕이 번거로우시면 따뜻한 찜질팩을 종아리에 15분간 올려두는 것도 좋습니다. 전기 매트나 핫팩을 사용할 때는 화상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수건을 한 겹 깔고 사용하세요. 6번째는 수면 환경 개선입니다. 잠자리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더우면 탈수가 일어나기 쉽고 너무 추우면 근육이 경직됩니다. 이불은 너무 무겁지 않은 것을 선택하시고 발목 부분이 압박받지 않도록 여유 있게 덮으세요.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과 등뼈의 정렬이 틀어져서 전체적인 혈액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누웠을 때 목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가 적당합니다. 7번째는 금주와 금연입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탈수를 일으키고 마그네슘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악화시킵니다. 다리 경련을 예방하려면 금주와 금연이 필수입니다. 카페인도 이뇨작용이 있으니까 오후 6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 섭취를 피하세요. 대신 캐모마일차나 라벤더차 같은 허브차를 드시면 긴장을 완화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69세 이명숙 할머니는 이 7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하신 후 한 달 만에 15년간 고생하던 야간 다리 경련에서 완전히 해방되셨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다리 경련이 단순한 근육 피로나 전해질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째, 다리 경련과 함께 붓기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특히 한쪽 다리만 붓고 아프면 혈전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혈전증은 혈관이 막히는 질환으로 치료가 늦어지면 생명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리 경련이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되고 점점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경계 질환이나 내분비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 이상, 신장 질환 등이 원인일 수 있거든요. 셋째, 경련과 함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말초신경병증의 신호일 수 있으니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걸을 때 다리가 아프고 쉬면 괜찮아지는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이를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데 혈관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리 경련과 함께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는 심장 질환과 관련될 수 있어서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75세 정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단순한 다리 경련인 줄 알았는데 계속 붓기가 빠지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조기 발견해서 큰 문제 없이 치료받으셨지만 만약 늦었다면 큰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뇨제나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중에는 전해질 균형을 깨뜨리거나 근육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약물 복용 후 다리 경련이 자주 생긴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보세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인 분들도 다리 경련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는 호르몬 변화와 영양소 부족 때문인데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영양 보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리 경련은 올바른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법보다도 규칙적인 수분 섭취, 적절한 영양 공급, 꾸준한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76세 김동식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2개월 만에 10년간 복용하던 근육 이완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밤에 푹 자고 낮에도 활기차게 지낼 수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물 한 잔 더 마시기, 잠자리 전 5분 스트레칭, 족욕하기. 이 3가지만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한 달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증상이나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이 방법들을 시도해 보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완벽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내용이 될 예정이니 알림 설정해 두시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밤잠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